오늘은 자동차 통신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통신의 개요 그리고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적은 통신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장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캔 통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통신의 개요. 통신의 개요에서는 통신이란, 그리고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 그리고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이란 무엇일까요? 통신이란 멀리 떨어져 있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의미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이런 것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제주도에 있는 그 정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 대신에 이렇게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막대기가 세 개가 다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안에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정랑이 한 개만 걸쳐져 있고 두 개가 내려져 있으면 잠시 외출 중입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정랑을 두 개를 설치하게 되면 이웃 마을에 출타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간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고, 정랑 세 개가 다 올려져 있으면 멀리 출타 중이고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통신의 한 일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신이라고 정의합니다. 통신의 분류해 보면 정보 신호에 따라서 그 아날로그 통신이 있고 디지털 통신이 있는데요. 그 아날로그 통신의 대표적인 것이 전화이고, 디지털 통신의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통신입니다. 우리가 모르스보어 같은 거, 이렇게 뭐 띠디띠띠 하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전을 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통신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디지털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송 매체에 따라서 유선 통신이냐 무선 통신이냐, 우리가 이제 통신을 보내는데 선을 통해서 보내는 것들이 유선 통신, 선이 없는 것을 이제 무선 통신이라고 하죠. 유선 통신에는 두 개의 선을 꼬아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 이런 걸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전신, 전화, 자동차 전기통신 장치, 이런 것들이 유선 통신이 있고요. 무선 통신에는 그 전자기파 또는 광밑 초음파, 이런 것 통해서 무선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 리모컨, 또 스마트 키, 스마트 키는 자동차 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키를 꽂지 않아도 시동이 걸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 통신을 하는 것입니다. 유선 통신의 선로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선을 꼬아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 동축 케이블 또는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있는데, 보니까 속도는 광섬유 케이블이 제일 빠르네요, 그죠? 꼬임 두 선로는 느리고, 이건 좀 더 빠르지만 광섬유 케이블도 느립니다. 비용은 이게 제일 싸네요. 이건 이제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꼬임 두 선로는 단거리, 짧은 거리를 쓸 때 많이 쓰고, 동축 케이블은 중거리, 광섬유 케이블은 먼 거리를 쓸 때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란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통신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들이 어떤 연결을 통해서 컴퓨터의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그 ECM 사원 간에 정해둔 규칙, 이거를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네트워크 또는 프로토콜, 이런 것들 용어들을 꼭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프로토콜은 뭐라고요?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서 ECM 간에, ECM은
그 일렉트로닉 컨트롤 모듈이라 해서 어떤 컴퓨터 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안에 그 정해둔 규칙, 통신을 위해서 정해둔 규칙,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용어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는 직렬 통신 방법이 있고요. 병렬 통신 방식이 있는데 직렬 통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을 이용해서 다수의 데이터를 일렬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병렬, 직렬 컨버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직렬, 병렬 컨버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0, 1, 1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신호들이 병렬로 되어 있어요. 병렬로 되어 있고 여기 또 병렬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한 선에다가 직렬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그 병렬을 직렬로 컨버팅해서 여기서 이제 바꿔서 0, 1, 1, 0, 0, 0, 1, 0 이렇게 보내요. 그럼 이제 이쪽 직렬 병렬 컨버터에서는 이걸 다시 직렬을 병렬로 받는 거죠. 그래서 직렬 병렬 컨버터.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신호를 다수의 데이터를 갖다가 한 개의 통신선으로 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직렬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렬 통신은 신호 또는 그 문자 이런 것들을 몇 개의 회로로 나눠서 이렇게 회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 나눠서 동시에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속도는 빠른데 회선 및 단말기 설치 비용이 직렬 통신에 비해서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속도는 빠른데 이렇게 그 8개의 통신을 이용하면 우리 이제 8비트를 한꺼번에 보내는 건데 그 8개의 통신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속도는 빠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의 그 특징이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에서는 통신 네트워크의 필요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장점, 데이터의 구조 방식, 구조 형태, 그 다음에 캔 통신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요새 이제 캔 통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캔 통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뭘까요? 지금 자동차에 보면은 전에는 이제 ECM이 보통 이제 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엔진 ECM, 뭐 트랜스미션 TCM, TCU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ECM이 굉장히 많아졌죠. ECM도 많아지고 편의장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장품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선도 굉장히 많고 배선이 많다 보면 또 고장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고장 진단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바디 전장의 통신 네트워크를 적용해서 집중 제어 방식, 즉 한 개의 ECM이 여러 개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에서 분산 제어 방식, 여러 개의 ECM을 두어서 각각 할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개의 ECM 방식에서 마스터 슬레이브,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는 뭐냐면 마스터는 주인이죠. 슬레이브는 노예, 뭐 이런 거. 주종 관계가 있는 그 멀티 마스터 방식, 여러 개의 마스터를 쓰는 방식으로 통신 네트워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통신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 통신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 여러 개의 그 컴퓨터 ECM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네트워크라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개의 선들을 이용하는데 그 많은 선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을 통해서 선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선의 경량화를 했다.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배선의 경량화, 제어를 하는 ECM들 통신 간에 그 배선을 줄여요. 배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선을 한 개 ECM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의 선들을 그 장치들을 여러 개 이렇게 보냈었는데 지금은 ECM들이 가까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배선을 경량화 시킬 수 있습니다. 배선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제어 장치가 간소화됐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운 곳에 설치된 ECM에서 전장품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서 제어 장치가 간소화되었고 또 그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됐습니다. 배선이 줄면서 커넥터 수의 감소 및 접속성이 감소해서 고장률이 낮고 정확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성을 향상했다 이렇게 했는데 진단 장비를 통해서 통신을 통신에 주고받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진단 및 센서 출력 값을 점검할 수 있어서 정밀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장점은 뭐라고요? 배선의 경량화, 배선을 줄일 수 있어서 가벼워졌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더 간소화됐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됐다. 그리고 정밀성이 향상됐다. 이런 것들이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의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에는 이렇게 이제 MUX라는 게 있어요. MUX라는 것은 뭐냐면 멀티플렉스의 약자예요. 멀티플렉스. 그리고 즉 여러 개의 신호를 한 번에 보낸다 이런 뜻인데 보면 자동차의 편의 장치는 센서나 스위치를 통해서 모터, 액추에이터, 전구 등을 구동하는 회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배선이 필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 중량이나 가격, 정비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스 통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라인의 전송 구조로 다수의 신호를 통신하는 방식, 이거를 이제 먹스라 그래요. 한 개의 선, 즉 여기 이제 이런 팬이 4개가 있고 여기 이제 신호 스위치가 있으면 이런 그 스위치에 의해서 신호를 보낼 때 전에는 이제 선이 4개가 딱 선이 필요했던 거예요. 4개의 선이 필요했었는데 우리가 한 개의 선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걸 아까 무슨 방식이라 했죠? 시리얼 통신, 직렬 통신 방식이라 했죠. 이런 직렬 통신 방식을 우리가 이제 먹스라고 이제 먹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멀티플렉스. 그래서 그 0과 1 신호, 이제 오프가 되면 0, 스위치가 붙으면 1, 0. 이 신호를 이렇게 시리얼로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개의 선으로, 그러면 스위치에서 받아서 이 팬을 작동시킬 수 있는 방식, 이런 신호를 우리가 이제 먹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중 전송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자, 먹스 데이터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구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 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보통 그 16비트로 돼 있어요. 16비트. 이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16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신호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 신호 보낸다라는 거 신호를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신호 끝났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스탑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H 레벨에서 L로 떨어져서, 즉 하이에서 로로 떨어져서 200 마이크로 세컨드, 200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게 뭐죠?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을 얘기하는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200 세컨드, 100만 분의 200초를 얘기하는 거죠. 100만 마이크로는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200 마이크로 세컨드 유지되면 이제 스타트 비트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신호가 하이에서 12V에서 0V 떨어져서 2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유지되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신호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요. 신호가 다 끝나고 나면 16비트가 들어가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서 3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유지가 되면 스탑 비트 신호가 끝났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줄 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신호 준다, 신호 끝났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비트가 있고 스탑 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건 16비트씩 신호를 보낸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는 우리가 비트라고 하는 것은 0과 1이라 그랬죠. 컴퓨터는 0과 1밖에 몰라요. 그래서 0과 1로 신호를 보내는데 0은 어떻게 되느냐? 0신호는 보통 이제 하이에서 로로 떨어져서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유지되면 0이에요. 즉 신호가 이렇게 떠 있을 때가 신호가 가는 게 아니라 0으로 떨어지는 게 신호입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유지되면 0, 그리고 50 마이크로 세컨드가 유지되면 1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1을 보면 자 여기 보면 100 마이크로 세컨드가 2개 유지됐죠. 그렇죠? 2개 유지되면 이거 뭐예요? 신호가 0, 0. 그다음에 여기는 100 마이크로 세컨드 하나. 그다음에 50 마이크로 세컨드 하나. 그 뭐예요? 신호가 0, 1. 자, 여기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호가 50 마이크로 세컨드 하나, 100 마이크로 세컨드 하나. 그럼 뭐예요? 1, 0. 그러니까 여기가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16개 비트, 16개 신호를 보낸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0과 1은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이거는 어떤 주소, 몇 번지 주소로 가세요라는 게 0, 1 두 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12, 13, 14, 15 여기 네 개는 데이터 체크. 이 실제 신호는 2번부터 11번까지고 이 신호의 합이 얼마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낸 신호의 총 합은 얼마야? 이걸 이제 그 0과 1을 이진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십진법. 십진법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고 이진법은 0, 1, 0, 1밖에 못해요. 0, 1로도 여러 가지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신호의 합을 다 더한 거를 체크 데이터에서 이제 합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신호가 내가 지금 보낸 신호가 맞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체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데이터 번지가 들어가고 여기 2번부터 11번까지 신호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호가 여기 보면 별표는 신호가 지금 없다는 얘기고요. 4번은 FR 파워 윈도 이게 프론트 라이트 파워 윈도 그러니까 앞쪽 오른쪽 창문이 업 스위치 on 신호 그러니까 앞에 오른쪽 파워 윈도우를 업하는 스위치 신호가 on 됐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5번은 RR 파워 윈도우 PW 이제 파워 윈도우 업 스위치 on 신호 이거 RR은 그 리어 라이트 이런 얘기하는 거죠. 리어 라이트의 파워 윈도우가 업 스위치 업되는 스위치 신호가 on 됐다 이런 신호가 이제 5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신호들이 쭉 2번부터 11번까지 이런 식으로 신호가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해만 해주세요. 이걸 꼭 뭐 알아야지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간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쓰고 있는 캔 통신, 캔 통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요새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통신 방식이 새롭게 적용된 방식이 이제 캔 통신입니다. 캔 통신이라는 게 뭐냐? 캔은 컨트롤러 에어리아 네트워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자동차 회사에 면접하러 갔을 때 야, 캔 통신이 뭐야? 이런 면접할 때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캔 통신이라는 것은 뭐냐? 자동차 내에 서로 다른 전자장치, 서로 다른 ECU 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 장치를 이해한다. 이 전자장치 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 장치, 그러니까 ECU, 각 ECU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 전에는 ECU라고 했고 요새는 또 ECM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떤 데서는 ECU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ECM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겁니다.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또는 일렉트로닉 컨트롤 모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ECU 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 장치 이런 것들이 캔이고요. 이거는 1986년 보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프로토콜이 뭐라 그랬죠? ECM 간에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걸 프로토콜이라고 했죠. 자동차 전용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캔 통신 방식을 이제 지금 표준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캔 통신은 그 시리얼 네트워크 통신 방식의 일종으로 여러 가지 ECU들을 병렬로 연결해서 각 ECU들 간에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이 있고요. 시리얼 방식의 선이 하나죠. 선이 하나고 이게 이제 병렬로 이렇게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 하나로 서로 정보들을 다 주고받는 거예요. 신호들을. 이런 방식이 캔 통신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캔 통신이 뭐냐 그러면 보쉬가 개발한 건데 ECU 간의 통신을 위한 통신 장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죠? 자, 캔 통신의 장점은 뭡니까? 캔 통신의 장점은 ECU들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장치를 두 개의 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신호로 보내는데 선을 두 개 꽈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통신되는 라인을 버스 A 또는 버스 B 이렇게 얘기하는데 버스 A나 버스 B로도 얘기하지만 보통 캔 하이, 캔 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캔 H는 캔 하이를 얘기하는 캔 하이, 캔 L은 캔 로우, 캔 로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라고 하는 것, 캔 하이나 캔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전송 라인, 데이터를 보내는 선을 갖다가 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뭐 하여튼 신호가 가는 거죠. 그런 데이터 전송 라인을 우리가 버스라고 얘기한다. 이 선이 지금 두 가닥이에요. 버스 A와 버스 B. 버스 A가 뭐라 그랬죠? can high. 이거는 can low. 신호가 두 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주는데 한 선의 고장이 발생돼도 또 다른 선에 의해서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이 두 개인데 한 선이 끊어져도 다른 선으로 충분히 정보를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캔 통신의 장점입니다. 캔 통신의 특징은 뭐냐면 멀티 마스터 방식이야. 즉 모든 캔 구성 모듈은 정보 메시지 전송에 자유권이 있다. 전에 이제 그 ECM 하나가 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ECM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전부 다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멀티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듀얼 와이어 접속 방식. 아까 이제 선을 두 개 꽈서 보낸다 그랬죠. 석에 선 두 개로 통신을 구성할 수 있어서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뭐 속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속 통신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신뢰성, 안정성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통신 방식은 비동기식 직렬 통신 방식이다. 이건 이제 비동기식은 서로 보내는 쪽과 수신 쪽에 어떤 뭐 클럭이라는데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비동기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용어만 이해하세요. 서로 시간을 맞추지 않아도 언제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직렬 통신 방식. 한 선으로 선의 신호가 쭉 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우 스피드 캔이 있고 하이 스피드 캔이 있어요. 로우 스피드 캔은 뭐냐면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를 125 kbps, bps라고 하는 정의가 있죠. bps는 비트 퍼 세컨드라 해서 1초 동안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 비트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0과 1이라고 했죠. 0과 1을 1초 동안 몇 개를 보내느냐? 120 kbps, 1초 동안에 120 kbit니까 키로는 1000을 얘기하는 1000, 그렇죠? 12만 5천 개를 이하로 보내는 거, 그거가 로예요, 로. 그래서 바디 전장 계통인데 보통 문이 열렸다는 신호라든지 문이 열리면 차에 어떻게 떠요? 문이 열렸다고 차에 신호 뜨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낮게 하고 뭐 그다음에 의자를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그런 것들 이제 신호를 보낼 때 이런 것들은 로우 스피드 캔을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하이 스피드 캔, 하이 스피드 캔은 속도 좀 빠른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제어할 때 이럴 때는 하이 스피드 캔을 써서 신호를 좀 더 빠르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캔에는 로우 스피드 캔과 하이 스피드 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캔 통신 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크게 네 가지 정속으로 해요. 이제 린 통신, 그다음에 저속 캔, 그러니까 로우 스피드 캔, 고속 캔, 하이 스피드 캔, 그다음에 모스트. 이 모스트가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린 통신을 쓰는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도어나 시트, 파워윈도우 간단한 신호, 그냥 신호만 해서 뭐 문이 열렸다든지 뭐 아니면 시트를 간단하게 뭐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 작동시킨다든지 하는 것들 그런 신호들은 린 통신을 쓰는 거고요. 린 통신은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속도가 10 kbps 이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린 통신으로 선을 보내는 거고요. 이거는 한 개의 와이어링 선이 한 선으로만 보냅니다. 한 선. 아까 캔 통신은 두 선 보내는데 선 한 개의 선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속 캔 통신 이거는 그 40 kbps 내외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보통 일반적인 뭐 라이트를 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속 캔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 캔은 최대 1mbps 이상, 1mbps. 메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가는 100만 배를 얘기하죠. 100만 배. 100만 배를 얘기하는데 1mbps까지 작동시킬 수 있는 게 고속 캔 통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그 셰시 중요한 셰시 계통 작동할 때 이런 주로 리얼 타임으로 작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속 캔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모스트는 이제 수십 mbps. 그러니까 이건 최대 1 mbps인데 이건 수십 mbps니까 이거보다 몇십 배 큰 거죠. 고속 캔보다 몇십 배 더 빠른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AV, CD,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쪽에 많이 쓸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스트를 이용해서 속도를 빠르게 이제 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캔 통신을 쓰는 방식에는 뭐 린 통신, 저속 캔, 고속 캔, 모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 통신 방식에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캔 버스 전압 레벨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이스피드 캔 같은 경우는 캔 하이와 캔 로 선이 이제 두 가닥이 있다 그랬죠. 캔 하이와 캔 로로 두 개의 신호로 갑니다. 그래서 2.5V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또는 하강하는 통신 방식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2.5V부터 시작됐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캔 하이는 이렇게 뜹니다. 5V로 3.5V 또는 5V로 뜨고 여기는 2.5에서 1.5V 1.5V나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3.5에서 한 5V까지도 올라가요. 5V까지 또 2.5에서 1.5 하는데 0 가까이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2.5V를 기준해서 5V에서 0V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가. 데이터 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돼 있어요. 근데 노이즈 발생으로 AV 및 오디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스피드 캔은 신호가 어떻게 되나? 로우 스피드 캔은 캔 로는 5V 전압이 데이터 출력이 되면 약 1.4V로 하강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캔 로 신호가 한 5V에 있다가 값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여기 떨어져서 떨어지고 신호가 들어오고 신호 끝나면 다시 올라가고 캔 하이는 0V 정도 전압이 데이터 출력이 되면 약 3.5V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신호가 캔 하이는 올라가고 캔 로는 떨어지고 되는 거죠. 아까 그 하이스피드 캔은 2.5V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캔 로는 높은 데서 떨어지고 캔 하이는 낮은 데서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호를 받으면 주게 되면 신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신호가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호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로우 스피드 캔과 하이 스피드 캔의 신호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캔 통신을 한번 받아본 거야. 파형으로. 우리가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해서 파형을 받아본 건데 파형을 받아보니까 버스 A, 버스 B, 그러니까 캔 하이와 캔 로우 파형인데요. 출력 시 하나는 2.5V에서 값이 올라갔고 캔 하이는 이거는 이제 캔 로우는 2.5V에서 값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0V 가까이. 여기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져서 한 1.5V 이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캔 통신 파형은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파형 분석을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파형을 보고서 우리가 산소 센서라든지 다른 센서들은 파형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캔 통신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 파형 속에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파형, 이같이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의 파형이 들어오게 되면 캔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구나. 그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근데 파형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뜬다든지 값이 뭐 5V로 뜬다든지 아니면 0V로 깔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통신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신호 파형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구나. 그 정도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캔 통신에는 이제 종단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종단 저항 이게 뭐냐면 우리가 터미네이션 저항 또는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데 통신은 전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캔 통신을 하는 ECM 내부에는 일정하게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신 라인에 약 125ohm의 저항을 두 개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양쪽 끝에 125ohm의 저항을 양쪽 끝에 두 개를 이게 병렬로 저항을 연결해 놨는데 이런 저항을 종단 저항 또는 그 터미네이션 저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 이제 이 선 두 개 캔 하이와 캔 로를 갖다가 우리가 멀티미터로 저항을 찍어보게 되면 이 병렬로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5ohm이 나옵니다. 65ohm. 65ohm이 측정돼요.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종단 저항에 의해서 일정 레벨 전압이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통신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린 통신 얘기인데, 린 통신은 뭐냐면 그 로컬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로컬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통신을 린이라 그래. 린은 차량에서 분산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직렬 통신 시스템, 직렬 통신 시스템인데 캔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캔처럼 복잡하지 않고 좀 더 간단한 거, 액추에이터와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저비용 통신, 좀 이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순 언오프 장치에 사용하는 거지.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거 정도. 문이 열리면 이제 열렸다는 신호가 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린 통신 갖고 이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비용의 한 가닥 배선을 사용하고요. 최대 속도가 20kbps 정도 된다. 이게 뭐 S는 없는 거예요. 잘못됐네요. 최대 속도가 20kbps 정도 되고, 싱글 마스터 멀티플 슬레이브 방식. 그러니까 그 마스터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이제 슬레이브가 그 일을 하는 애들이 여럿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캔 통신과 린 통신을 비교해 보면 이제 캔 통신은 주로 이제 파워트레인은 뭐예요?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셰시 제어 장치, 그다음에 바디 전장 통신 이런 데 이제 캔을 많이 쓰고, 각종 편의 장치, 간단한 거, 단순 언오프 장치 이런 데는 린을 쓰고, 캔은 이제 리얼 타임 같은 데 많이 쓴다. 그다음에 배선은 트위스트 페어 라인, 두 가닥 선을 갖고 쓴다 이런 얘기고요. 신호는 캔 하이와 캔 로우가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선을 한 가닥 선만 쓰는 거, 한 가닥 선. 보통 12V로 제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캔 통신은 멀티마스터, 주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ECM이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ECM이 하나고, 밑에 이제 슬레이브 일을 하는 액추에이터들이 많은 거고, 이거는 통신 속도가 이렇게 이 정도 된다. 로우 스피드는 120kbps까지, 그다음에 하이 스피드는 1mbps까지도 속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린은 최대 20kbps만 됩니다. 그리고 개발 회사는 캔은 보쉬에서 만든 거고, 린은 BMW, 볼보, 크라이슬러, 모토로라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합작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 자동차의 통신 시스템, TG 그랜저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의 통신 시스템은 이와 같이 캔 통신과 린 통신 두 가지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의 장치를 작동을 많이 해요. 뭐 캔만 쓰거나 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캔과 린이 같이 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그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 ADM, IMS ECU, 파워 시트, 스마트 키, 조향 핸들, 도어 드라이브 모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보면 다 캔 통신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좀 중요한 시스템들은 캔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시트 매뉴얼 스위치, 조향 핸들 매뉴얼 스위치, IMS 스위치, 이런 간단한 스위치 종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린 통신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캔, 그 다음에 간단한 것들은 보통 린, 한 개 선으로 린 통신을 통해서 쓴다. 린 통신은 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선되게 되면 신호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업 라인이 있어요. 백업 라인은 뭐예요? 이제 보조 라인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선돼도 신호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업 라인이 설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배운 내용은 통신의 개요에서는 유선 통신과 무선 통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 다 기억이 나나요? 유선 통신은 선을 쓰는 거고, 무선 선이 없는 거. 직렬 통신은 한 개의 선으로 여러 개의 신호 보내는 거. 병렬 통신은 여러 개의 선이 있어서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그 자동차 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통신 네트워크는 왜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편의장치나 전기장치들이 많아지면서 선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면 자동차가 너무나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각 ECM들을 컴퓨터들을 여러 개 설치하고, 그거를 이제 한 개의 선으로 이용하게 되면 선을 줄여서 쓰기 때문에 고장도 적고 진단하는 방법도 좋고, 그래서 통신 장치가 필요하게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구조, 우리가 이제 먹스 같은 거는 16비트로 보통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캔 통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캔 통신의 약자가 뭐라 그랬죠? 컨트롤러, 에어리아,
네트워크, 보쉬에서 개발한 자동차 ECM 간의 통신 장치를 우리가 이제 캔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캔 통신을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가 간단한 것들은 린으로, 우리가 리얼타임에 가까운 것들은 캔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자동차 통신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기 바라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또 질문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